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대형 병원 청소노동자 A씨와 동료들은 지상 20층, 지하 5층짜리 건물을 하루 종일 쓸고 닦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휴게실이 없습니다. 사물함수 수백 개가 있는 5평 남짓한 지하 탈의실이 몇 사람이 들어가면 꽉 차고 에어컨 난방기기는커녕 환기장치도 없어서 곰팡내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청소노동자들은 계단 및 폐기물 보관 장소처럼 구석진 자리를 찾아간다는데요. 청소노동자들의 쉴 공간,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병원 9곳의 청소노동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휴게실 면적이 좁다는 응답이 82.7%,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냄새가 난다는 응답은 64%였다고 합니다. 휴게실 외에 휴식을 취하는 장소는 창고나 계단 및 복도, 화장실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환기시설도 제대로 없는 좁은 휴게실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변화가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법안이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 8월부터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설치 대상 사업장과 면적 기준 등을 명시한 시행령을 마련 중인데요.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해서 전 사업장에 이를 적용하고 휴게실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소 면적 기준, 환기시설과 냉난방 장치, 이와 같은 기본적인 환경 기준을 제대로 포함된 시행령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 김선영 변호사님의 친절한 자세한 상담 기대하겠습니다. 결혼하고 2년 차쯤 저는 임신 막달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도 일을 한다고 늘 회사에 나갔는데 알고 보니 직장 동료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혼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고민이 많았죠. 남편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회사도 옮기겠다고 해서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사내 동료였던 여자에게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저는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받고 그간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문제 삼지 않고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직장을 옮겼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그 여자의 흔적을 또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보, 당신 하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수시로 모텔을 드나든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상대 여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한 번 소송에서 위자료를 주지 않았냐며 이제 자신은 문제없다고 큰소리를 치는 겁니다. 오히려 남편 휴대전화를 몰래 본 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면서요? 여자의 말처럼 이전에 위자료를 받았다면 더 이상 소송을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이제는 이혼을 결심해야겠습니다. 네. 남편이 직장 동료랑 헤어질 거라고 믿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용서를 구하고 네. 또 그렇게 소송까지 네.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두 사람은 계속 만났군요. 그렇죠. 네. 자, 이전의 부정행위 중 몰랐던 사실도 좀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새로 다시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판결 전에 이루어졌던 부정행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그거는 임신했을 때 지금 수시로 모텔 드나든 사실 알게 됐다. 네, 다소 추가적인 사실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사실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단은 위자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법률적인 용어로 하면 판결의 기판력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선 이제 소송 진행 중에 조정이나 이제 하해 권고로 합의를 하시면 이 또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판결에는 기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쉬운 이제 말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그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동일한 사유, 즉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판결에 반하는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기존의 법원 판단에 반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 전의 기간에 네. 대해서는 이미 한번 판단을 네. 받아버렸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뭐 사실관계가 더 네. 드러나도 네. 어쩔 수 네. 없다 이런 네.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도 사연자가 이제 본인이 임신 기간 중에 이루어졌던 부정 행위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해서 일단 판단을 받은 이상 네. 당시에 남편과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새로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아,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 소송한 거는 네. 그냥 연락한 것만 가지고 1,500만 원을 네. 받았는데 네. 사실은 이 모텔에 드나든 사실까지 네. 추가로 했었다면 네. 위자료 금액도 네. 더 많아질 텐데 네. 아, 못 받는다니까 굉장히 네. 안타깝군요. 네. 그게 이제 법원의 판결의 네. 기판력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김성현 변호사 말씀에 따르면 네. 이후에 네. 이루어진 이런 네.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구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뭐 상간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판단을 받았으니 이후에도 다 면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또한 판결의 기판력의 문제로서 그러니까 기존의 조정 및 판결 전에 이루어진 사정으로 인해 새로이 위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것이지 그 판결 또는 조정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정으로 새로 위자료를 구하는 것은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아서 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법원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판단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배우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을 받았는데 이후 다시 남편이 동일한 여성과 유사합니다. 여보 당신이라고 하거나 만남 약속을 정하는 등 만남을 지속해온 사실을 알고 그 남편에게는 이혼을 청구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그리고 부정행위가 반복되었고 그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점을 기초로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 금액이 더 커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복된 행위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불법행위 죄질이라고 할까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더 네. 하다고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판결 조정 이후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법원이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사연자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남편의 휴대전화를 본 걸 가지고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상간녀가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들어가면 상대방이 많이 하는 주장이기도 한데요. 네.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9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해서 누설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실제로 이제 사연자의 남편이 위 법률에 따라서 고소하는 경우에 벌금형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이제 그렇네요. 네. 다만 이제 실제로 하면 고소를 하게 되면 본인들의 이제 위자료가 좀 높아지니까 고소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이럴 경우에는 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네.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근데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고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행위를 한 자들은 사실 이제 처벌이 되지가 않는데 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되니까 네. 이게 좀 뭔가 좀 우리 도덕적인 감정에 네. 반하고 네.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문제 제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많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요. 이제 법률 규정을 보면 절도 등 재산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네.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해도 형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에 준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증거 수집을 위한 경우에 대해서 유사하게 그 처벌을 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김서연 변호사님. 네. 그 우리 지금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분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양담소를 의원님들이 많이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부정행위가 발각됐을 때 향후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을까? 이거 많이 지금 물어보시잖아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예,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뭐
혹시나 좀 의심이 되거나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내신다는 의미에서 이제 당초 조정하실 때 향후 유사한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제 금전으로 배상하는 합의를 하신다면 이 또한 효력이 있고, 예, 그리고 소송 외적으로도 추후 동일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그 각서는 이제 당사자 간 합의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각서를 작성해 두게 되면 상대방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해 향후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 추후 부정행위가 새로이 발생하면 뭐 새로 입증을 뭐 새로 이제 금액을 구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그 약정에 따라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요. 네. 그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네, 김서영 네. 변호사님 소송해보시면 네. 실제로 이 약정금 지급 구하면 판결이 나옵니까? 예, 이게 당사자 간 합의이기 때문에 효력이 네.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래서 약정금 청구로 하는 건가요? 네, 실제로 해서 그 부정행위가 너무 장기간이라서요. 저희가 이제 합의를 해오신 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2억이 넘었는데. 그 2억이 넘었는데도 네, 나옵니까? 뭐 그런 경우도 약정금이고 사실은 부정행위 정도가 상당하고 그 이후에 또 반성하지 네. 않은 사정이나 이런 거 고려해서 판단을 받은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뭐 안타깝고 이혼을 해야 되겠죠. 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또 이제 가정을 꾸린 입장에서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바로 또 이혼을 결심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마지막에 어쨌든 우리 김서영 변호사님이 주신 팁처럼 그래도 이렇게 금전으로 배상하는 합의라도 있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좀 가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김서영 변호사님 자세한 상담 말씀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보니 타일러의 Total Eclipse of the Heart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